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. 향후에는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분명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기후위기 시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산에서 나오는 이 탄소 배출권, 산과 숲이 돈이 되는 시기가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석탄과 석유 쪽으로 가져가면서 몇 년 정도 후퇴를 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향후 가면 갈수록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탄소 배출권의 영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내는 수익도 크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(2024년) 기준 대한민국 전 국토의 65.3%가 산입니다. 임야 투자로 강의를 한다고 해도 하루를 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임야는 공부해야 될 게 많은 분야입니다. 토지 투자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분야인데요. 많은 지식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알면 돈을 벌 수 있고 모르면 돈 날릴 수 있는 그런 투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토지 투자의 대상이 바로 이 임야이고요. 임야 개발의 핵심은 바로 개발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여기에 따라서 임야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. 임야는 땅 중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싼 땅인데요.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많은 매력을 주고 있는 땅이기도 하고요. 경사도로 인해서 모든 면적이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반만 될 수도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임야를 보실 때 체크해야 할 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한번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는 산지관리법을 아셔야 됩니다. 산지관리법상 임야는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로 나눠지는데요. 일반인들은 준보전산지를 사시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전산지보다는 준보전산지를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경사도인데요. 법정 경사도가 25도 이하의 임야는 개발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각 개별 지자체가 여기에서 또 조례로 경사도를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경사도를 확인을 하셔서 그 경사도 이하의 산을 구입하시면은 개발하시기 용이한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도로입니다.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도로인데요. 많은 분들이 산 안에 나 있는 임도를 도로라고 착각하시는데 임도는 도로가 아닙니다. 그래서 임도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건축법상 도로가 접해 있는 임야를 구입하시면 향후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. 네 번째는 나무입니다. 자, 나무 임야에 가면 많이 있는데요. 나무도 임목 축척, 임목 본수도 이런 내용들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셔서 너무 빽빽하게 자라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산 자체를 개발하기가 또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수령이 50년생이 넘어가야만 벌목 허가나 이런 것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많은 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외에도 많은데 이 네 가지 정도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임야로 그러면 돈을 버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? 첫 번째로는 묘지 경매가 있습니다. 조금 있다가 제가 묘지 경매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농어촌 정비법상 관광농원을 경영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요. 세 번째는 캠핑장, 우리 요즘에 숲속 야영장이라고 해서 산에도 캠핑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야영장을 개설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. 요즘 임대 수요가 많이 넘치기 때문에 싼 산을 사서 캠핑장을 만들어서 임대를 해서 매월 월세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. 향후에는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분명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기후위기 시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산에서 나오는 이 탄소 배출권,
산과 숲이 돈이 되는 시기가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석탄과 석유 쪽으로 가져가면서 몇 년 정도 후퇴를 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향후 가면 갈수록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탄소 배출권의 영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내는 수익도 크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기업 간 탄소 배출 거래는 KRX 시장에서 기업 간의 거래가 되는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현재 있습니다. 자, 이 탄소 배출권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쓰레기 배출을 하는데 반대급부로 돈을 주고 쓰레기 봉투를 사지 않습니까? 그거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향후 1헥타르 약 3,000평 정도 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권, 이게 약 10톤 정도 예상을 하면은 연간 1,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하니까요.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탄소 배출권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산림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는데요.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정부가 일정 부분 할당량을 주는데 그 양을 초과했을 때는 거래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기업들은 산림에 나무를 심어서 숲을 가꾸어서 확보한 이 탄소 크레딧을 통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니까요.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묘지 경매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일러스트레이 출처는 책 방구입니다. 한국에서 월급만으로 부자 되는 법 땡땡땡 하세요. 이 땡땡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정답은 땅 투자입니다. 경기도 하남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30대 가장 최 씨가 있습니다.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을 한 평이라도 가져보는 게 꿈이었습니다. 최 씨는 하남시 항동에 감정가 5,000평이 5번 유찰이 되어서 8,400만 원까지 내려온 땅을 유심히 보았습니다. 이 땅은 개발 제한 구역에 묘도 있는 땅이었지만 하남 토박이인 최 씨는 위치적 장점을 보고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최저 입찰가에서 조금 더 가격을 써 넣어서 9,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순위 입찰자가 입찰한 가격과 단돈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사실은 더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. 어느 날 최 씨 땅 안에 본인 조상묘 2기가 있다고 묘 주인이 땅 일부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. 여기 제 조상님 묘가 있어서 100평만 저한테 팔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잘라서 100평을 팔았습니다. 각각 1,000만 원씩 2,000만 원을 주고 묘를 이분한테 양도를 했습니다. 그 후 최 씨는 묘지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산을 낙찰받아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지속했습니다. 묘지도 처리하고 땅의 가치도 올라가니까 이건 완전 일거양득이었죠. 그래서 최 씨는 13년 만에 전국에 약 3만 평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현재는 10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1억이었는데 그 1억마저 대출을 5천만 원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5천만 원이 시드머니였고 현재는 100억 원대의 땅 부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최 씨가 땅 부자로 평범한 서민에서 100억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?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땅은 삶의 근원이자 부의 상징이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이 되었는데요. 땅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오를 뿐만 아니라 지키기에도 좋은 진짜 재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. 거품이 있는 재산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보고 만지고 밟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땅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땅 부자는 있어도 집 부자는 없다는 격언이 생긴 것도 땅은 건물의 가치보다 급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. 아파트는 1억짜리가 10억 갈 수 없지만 땅은 1억짜리가 10억이 될 수 있습니다. 결국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땅은 희망의 아이콘이고 재상입니다. 그렇다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땅 투자의 비결은 무엇일까요? 2025년 3월 20일에 출간을 한 바로 이 한국의 땅 부자들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책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에서 땅 투자로
부자가 된 분들의 실제 사례와 그리고 땅 투자를 했지만 실패를 해서 눈물을 흘린 그런 사연들을 모아서 엮어낸 책입니다. 실제로 여러분들이 토지, 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땅 투자가 얼마나 나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투자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한국의 땅 부자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. 대한민국에서 내 땅을 갖고 싶은 분, 그리고 땅으로 인생을 편안하게 바꾸고 싶은 분, 사라지지 않는 부를 물려주고 싶은 분, 그런 분들이라면 앞으로도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.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국의 땅 부자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변하지 않는 부를 축적하는 비결, 한국의 땅 부자들,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